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 취업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외국계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외국계 기업 뭐 직원이다가 아니라 임원, 아예 아시아 태평양 지부 전체 총괄 그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과연 외국계 기업을 취업하려면 이제 순수 토종 한국인이 어떤 부분들이 요구가 될까요?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프랑스 쪽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업무는 어차피 다 영어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자질은 기본적인 거다. 영어로 말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뭐 완전 네이티브는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되며, 그리고 이메일 라이팅 기본이고, 뭐 서신 읽는 것도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영어적인 부분 이제 당연히 기본인데, 외국계 기업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계 기업들은 경력자를 뽑는다는 거죠. 왜냐면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큰 회사가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뭔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회사에서, 약간 얌체 같긴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이제 좀 하고, 이제 일적인 것이 뭔지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한 1, 2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네 회사 이제 신입으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게, 일을 시키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뽑아 놓으면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캐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다든지, 업계의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안다든지, 전문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 2년 경력자를 뽑으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경력자를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 그럼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되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경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솔직히 대기업 경력 아니면 같은 급의 회사 경력,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그만한 기업에서라도 유사 업종이라면, 조그만한 회사에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회사가 굴러가는, 회사라는 조직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사람도 분명히 상하 관계도 있고 같이 일하는 코워커의 관계가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소셜라이징을 해야 되는지,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약간 사회성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실전에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오길 바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경력이라 하면은 대부분 이 경력을 대기업 혹은 유사한 어떤 크게 기업, 업종의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취업을 준비하면 어른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처음부터 대기업 들어가기 어렵다. 처음부터 네가 원하는 거 들어가기 어려워 하는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분의 얘기를 실제로 이제 들으니까 그게 좀 약간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당부한 얘기가, 자기가 이제 직접 레주메를 본대요. 그러니까 좀 밑에서 걸러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들을 한번 면접 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 레주메를 보면은 그 중에 눈에 띄는 애들이 있대요. 왜 저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 눈에 띕니까? 이랬더니, 그 중에서 어려움을, 정말 이 친구 힘들게 살았구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구나 라는 그 느낌이 이제 드는 레주메가 있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항상 극복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래요. 물론 내가 뭐 어려움을 겪고 싶어서 막 무조건 겪는 것도 아니고, 겪기 싫어서 안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도전을 했을 적에 부딪히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유럽 여행을 갔다가 단돈 100만 원을 두고 간 것도, 자기가 이제 도전을 했을 때 어려움을 분명 부딪힐 수 있는 어떤 방법? 일부러라도 방법일 거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놓여졌지 않았다라는 건,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도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는 challenge라고 하죠. 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된다라는 거예요. 레주메에 특히나 인생을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친구의 일단 스토리에 조금 더 끌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은 아무래도 경력을 좀 유사 업종에서 하루빨리 좀 약간 1년, 2년의 어떤 경력을 쌓고 이렇게 점프하는 식으로 이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대기업조차도 신입을 뽑을 때 경력이 없으면 또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프레시한 뉴비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회 경험 없이, 사회 경력 없이 회사에 떡 하고 들어왔더니, 이 회사 생활이라는 사회생활과 자기가 지금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대학생활 하면서의 사회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조직 생활이라는 게 말로 뭐 하자면은 뭐 세대 차이다, 꼰대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마인드 친구들이랑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갭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나름 좀 사회에서 구른 약간 경력을 조금 가져본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다가 정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대체 어디에 서나요? 설 자리가 없네요. 라고 했더니 그죠. 점점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눈을 낮춰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토익, 토스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취업 준비 혹은 재취업 준비자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한껏 뭔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대기업 혹은 뭔가 끈 포부, 희망, 꿈을 가지고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원서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에 절대 되지 않아요. 5번, 10번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눈을 낮추라. 근데 좀 구체적인 눈 낮추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영업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 영업이라는 어떤 그 군안에서도 워낙 다양한 어떤 물품에 대한 해외 영업이 있는 것이고 그거 안에서도 회사의 그 크기가 규모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최고의 어떤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걸 갖다가 더 섹션을 나누어서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약간 중간 기업 아니면 그보다 작은 회사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이미 회사들의 정책은 외국계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약간의 경력, 약간의 조직 생활의 경력, 경험 사항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진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 최종 도장을 빵 찍는 그런 분에게도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현장에서 또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어는 외국계 기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을 준비를 한다고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해서 한 달 만에 끝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토익 스피킹 공부하러 오는 분들 보면 뭐 2주 만에 끝낼 거라 오는데 사실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들은 기존 어떤 실력이 되는 분들이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원서도 써야 돼요. 토익 공부도 해야 돼요. 중국어 공부도 해야 돼요. 무슨 자격증 공부도 해야 돼요. 이걸 다 하면서 2주 안에 끝내기란 한 달 안에 영어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로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할 거라는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어학원, 아까 그 어학연수 갔다는 그런 효과처럼 하루 종일 영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어차피 취업 준비라는 게 내일 모레 끝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세 달, 5개월, 6개월 좀 약간 시간을 좀 약간 뭐랄까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그걸 갖다 향상을 시켜야지. 선생님 저 외국계 준비할 거예요. 2주 뒤에 외국계 덜컥 뭐 원서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영어 면접을 먼저 본대요. 요즘엔 영어 면접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영어 면접을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 이제 사이트 추천해 드릴게요. 많은 한국인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데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천을 드리자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는 이런 약간 리크루트를 하는 구인 구직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소셜 네트워킹 망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계정을 만들면은 본인의 관심 분야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전공, 회사 그 모든 거에 링크된 사람들이 쫙 뜹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더 볼 수 있고요. 영어로 이력서 작성을 해놓으면 또 간혹가다 연락도 와요. 외국계 기업이 너무 이렇게 높은 문턱은 아니다. try 하려면 할 수 있다. 다만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내가 문 두들겨서 뭐 어디 외국계 회사 정말 타이틀 있는 곳에 들어갈 거야. 그런 것도 뭐 좋지만 좋은 꿈이지만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요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